그 한동훈 장관 보고 이제 조선제일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살짝 뭐 조롱조로 조선제일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뭡니까? 유무죄가 아니잖아요. 구속영장이 적합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은요, 징역 한 20년까지 그 선고될 그 정도의 범죄예요. 그런 중형이 선고되는데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요, 여야가 전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충돌을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놓고 공방 펼친 거 많은 분들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우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했던 이 구속 필요성 설명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너무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도 또 민주당과 여당의 공방이 이뤄졌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의원,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영장 한 번 기각이 됐다고 그것을 무죄처럼 말하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가장 이목이 쏠렸던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 장관과 야당 대표의 설전이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판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예. 검찰이 다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은 이제 한 장관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이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이 사실이 그 사실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에서 이분을 왜 구속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면 그것은 법무장관이 설명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죠. 제도상으로. 그러나 역대 법무장관들이 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그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그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정도의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특성상 이 문제를 과거에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뭐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근데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죠, 물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에다가 정당의 대표는 국민의 그 비판과 비평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어떤 비판의 수단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정치적으로 고려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영장 그 범죄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구속 사유를 또 설명한 것.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야당이 주장할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손을 이제 완전히 떠난 것이거든요. 이 사안은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입니다. 박시영 부원장님 연관해서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이제 무죄는 아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얘기하고 있는데 기각 후 유죄 판결 받은 과거 사례들을 쭉 열거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 보고 이제 조선제일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살짝 뭐 조롱조로 조선제일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뭡니까? 유무죄가 아니잖아요. 구속영장이 적합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의 양을 정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까지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이 청구한 것 자체가 본인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또 되짚어가지고 말장난으로 치환해버려요. 이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국민들과 특히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저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은요 징역 한 20년까지 그 선고될 그 정도의 범죄예요. 그런 중형이 선고되는데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양형 기준뿐만 아니고 또 수집된 증거 또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도 증거인멸죄는 성립된다고 또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지 그것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마치 영장이 기각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판단을 기대하라 국민들의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에 넘기라 이런 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금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법원이 영장 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유무죄를 떠나서 영장이 적합했는가에 대한 먼저 선결적인 판단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정리하고 한번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한번 공방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동훈 장관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7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렇게 저 숫자라면 매일 했었어야 되는데 매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보통 한 번 할 때 뭐 옆방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보실지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께서 표를 들고 말씀하시던데 그 표 내용을 혹시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한 장관은 이제 376회 압수수색 횟수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네요. 이거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6회라든가 376회라는 것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 여기 또 우리 공공기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학폭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측면들.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피해자는 그 숫자가 부풀어질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들도 가해자의 통계와 피해자의 통계가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뭡니까?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받는 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존중의 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 발언에서도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른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한 6군데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의 문제를 뭐 376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수사를 안 받아봤거나 아니면 이걸 뭐 엄청나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압수수색 여러 번 받았죠.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건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도 법원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376번이나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무슨 혐의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패널은 나와서 민주당 출신 어떤 패널은 400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500번이라고 네. 숫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376회도 아마
언론에서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압수수색 영장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한 30번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장갈 기자, 이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청문회장을 나간 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 신원식 국방장관 등 인사검증 논란이 된 인물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제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책임 추궁을 민주당이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이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의견을 내거나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이균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에 한 장관은 자료 수집만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비명하기 직접 때문에.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획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저희는 그 여부에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락된 비상장 수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떤 특정한 검증 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증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역대 네, 김행 후보자 검증 문제를 놓고도요. 이 야당에서는 인사 검증 담당자인 한 장관이 이른바 김행 파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결이 같은데요.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기 때문인데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나요? 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17% 차의 패배는 사실 정권 심판론의 무게감을 체감하게 하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성적표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 임명 좀 강행 기류에서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데 대통령실의 침묵이 좀 이어지는 것, 임명을 좀 이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요. 과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계속 두고 있다가 임명을 결국은 하지 않은 사례가 윤석열 정부에 있었거든요. 네. 이번 사례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해필이면 보궐선거 패배가 있고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논란도 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다만 김행 후보자에 대한 그 공격 내용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인사청문회를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살펴서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지영 부원장님,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신원식 국방장관 비롯해서 이제 이미 16명입니다. 16명인데 야당 반대가 심한 만큼 이번에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좀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18명 했으니까 한 명 더 추가한다고 크게 부담을 느끼실까요? 대통령 스타일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국민의힘이 이제 좀 잘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과 다르게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민주주의 기관이 된 국회, 또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혁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도 바뀌는 거고 정치도 바뀌는 거거든요.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센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